수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단계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거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단계에서는 언어 채집이었어요. 표현을 하려고 해도 뭔가 언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들을 좀 저금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나쁜 표현해야지. 습관. 네, 왜냐하면 습관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보이면 그 아이의 강점, 아이에게 꼭 들어야 되는 내용들을 놓치기 쉬워요.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여요. 맞아. 저 면접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고 떨어져.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해당 대학에 지원한 전공이 있는 대학의 기출을 파악하는 기출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면접에 관련된 내용도 수시 요강에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제가 거의 다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입시 요강 일단은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네, 어렵다는 거 인정.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못 알아들어도 한 번은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가장 챙겨야 될 것만 좀 알려드리면요, 최근에는요 생기부 기반 면접을 많이 해요. 예, 그거는 뭐냐, 지원자가 그 고등학교 시절 대학을 들어오기 바로 전 단계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나,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나, 얼마큼 학업적으로 성장했나를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만 달달달달 풀어가지고, 예를 들면 성공 사례, 그런 것들 블로그에 되게 많거든요. 막 대빵 많아요. 막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거에서 몇 개 따가지고 본인의 과만 바꿔가지고 그거로 얘기를 하면은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면접을 자기가 대신 온 게 되는 금세 겁니다. 알아요. 면접관은 네. 눈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말을. 여기서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느낀 건 뭐냐, 배웠던 거는 뭐냐, 깨달은 거는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요, 과정만 얘기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가 하니까 그냥 금세 뽀록 나잖아. 네. 저희 학과에 이 전공은 왜 정했냐 그랬더니, 그 전공의 개요 있거든요. 개요만 외워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떤 인재를 양성하며, 그거는 그 과를 만든 이유지 내가 지원한 이유 아니거든요.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답하면 좋은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인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기출 문제를요,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출 내용은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모양으로 물어볼 수 있구나. 그리고 제시형 면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그 과에 맞는, 계열에 맞는 범위를 확장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현상과 결합한다거나. 그래서 그 제시문이 보통 읽어서는 안 돼요. 실은 그래서 제가 앞 단계에서 사회 문제, 그리고 또 경영의 문제, 문화의 문제들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제시문을 굉장히 어렵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를 줘요. 그 전에. 예. 그래서 주고 나서 똑같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면접 장면에 들어와서 제시문 중에서 한두 개를 물어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훈련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형에 따른 면접 내용 확인해야 됩니다. 교과냐, 종합이냐, 생기부 기반이야, 아니면은 제시형이야. 어느 대학은요, 작년에 보니까는 생겼던데, 그냥 예전에 논술 보듯이 그 과에서 필요한 학습 내용을 시험을 보는 과가 있더라고요. 면접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 시험을 보는 범위가, 내가 물리를 안 했는데 물리가 나온다면 그 대학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면접에서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입시 요강을 보라는 게 그런 얘기인데,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와가지고 클릭도 안 해보고 그냥 면접도 보질 않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원한 다음이 될 것 같은데, 면접 날짜 확인 안 해서 겹치는 경우도 많은데, 다음에 지원할 분들한테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도 어느 때는 그 아이가 다 확인했는 줄 알고 또 넘어갔다가 또 큰 코 다친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 가고 싶은 데가 A 대학, B 대학인 거야.
근데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선택을 준비를 딱 해놨는데 이게 면접일자가 동시에 보는 거야. 네. 어떻게 되겠어? 하나를 놔야 되겠죠? 네, 시간도 똑같아 또. 그리고 지방하고 서울이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똑같이 잡아. 네네. 알죠? 그렇다면 우리 귀중한 한 기회를 놓치는 게 되니까 정말 체크할 게 전략 하나 두 개가 준비, 전략 아닌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지 그것도. 부모님들이 다 그냥 지원하고 그냥 성적대로 지원하면 그냥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니까 큰 문제예요. 지금 보면 한 해 한 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입시 요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전공에 다 맞춰가지고 전공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준비가 안 돼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네요. 2단계에서 이제 기출파악이며 본인의 내용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가이드 내용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면접평가 가이드 보면은 이것도 그 면접에 관련된 입시 요강 중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다 그냥 대학마다 똑같겠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하고 맞춰서 이왕이면은 너 혹시 노란색 풍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노란색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노란색 여기 있어요. 노란색 풍선 물어봤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대부분은 너 있잖아 노란색 풍선 있어? 아, 제가 노란색 풍선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친구들이 빨간색 풍선이 가져가면 좋다 그러길래 그거를 가지고 오다가 그걸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물어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고등학생이나 된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는 어떻게 하고 그랬으면 또 그런 아이 중에서 그 생활기록부에 발표를 잘했음 이렇게 한 줄 써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거짓말. 생활기록부가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면접평가 요소는요. 크게 나누면 3개로 나눠져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사회 역량, 그리고 또 공동체 역량이라고도 하는데 학업 역량은요. 기초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탐구하는 그런 수준,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떤지.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한 그런 과목에 대해서 얼마큼 경험을 했으며 또 그 경험한 것을 얼마큼 발전시켰느냐.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사회 역량이라고도 하는데 협력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지금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이 과연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건지 진로 역량을 물어보는 건지 공동체 역량을 물어보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인지 어떤 평가 요소를 물어보는 것인지를 분석하라는 얘기.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칭하는 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입니다. 쉽지 않아요.